저는 25년 동안 지상파 방송 다큐를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PD이자 방송 PD입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입시 때문에 바빠서 학교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다 끝나면 집에 한 11시쯤 들어왔던 시기라 밖에서 무슨 난리가 나는지도 잘 몰랐고 뭐 뉴스나 뭐 신문 볼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무슨 난리가 나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사는 그 삶 안에서는 그냥 대학교 가고 부모님들과 친구들, 거기밖에 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아는 게 없고, 또 서울에서 그렇게 뭐 최루탄이나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서울 가지 말라고, 우리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놀러 가고 많이 그랬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가면 안 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지, 따로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자세히 듣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하고 또 취직하고 이렇게 직장 일하고 하면서 그런 걸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 공부할 기회가 없죠. 제가 60항쟁이나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들은 건 모두 외국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들었어요. 우연히 이제 독일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취재하다 보면 전 세계 외신 기자를 같이 만나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나 옛날에 그거 취재했었는데 너 기억나냐? 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주로 다니는 곳이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전 세계 탑 클래스 외신 기자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서 밤에는 되게 무료하고 심심해요. 왜냐면 밤에 나가서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호텔에 다들 기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때 한국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최루탄이 날아가고 화염병이 날아가고 누가 죽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물론 이제 이름은 다 알죠. 근데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에서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그때 있었던 일들, 그들이 이제 취재했던 과거죠.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은 취재 경험이 아마도 제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들은 가장 정확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를 듣고 나서도 뭐 그렇게까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 그때 고생했네요, 그때 그렇게 난리가 났었구나, 한국이 그랬구나, 내가 자고 나란 나라지만 이제서야 그때의 6월 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저한테는 큰 기회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들은 건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당시 6월을 본 건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에 있었던 유로마이단 혁명, 그리고 또 2012년에 아랍의 봄 혁명, 이런 걸 보면서 마치 제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6월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거기에도 박종철이 있었고 거기도 이한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그때 당시 몰랐던 것들이 바로 이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어갔고, 실제 고문당해서 처참하게 죽은 시신들도 취재를 하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국 사건이라고 불렀던 그것들을 거기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우리 과거에 민주화 과정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아마 한국 취재진이기 때문에 더 제가 그걸 가슴 깊이 느끼고 사건을 취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라고 기억이라기보다 그때의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전해 들은 거죠. 그 기억이 소멸되지 않고 저한테까지 왔고 그 뒤로 이제 저의 다큐멘터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됐고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아팠고 그랬듯이 그들도 지금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접할 때 우리도 이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국의 민주화 과정들을 취재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한번 그 사회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고 자기의 어떤 생명과 또 자기의 모든 걸 갖다 바쳤다고 해서 뭔가 안 됐다고 하고 실망하고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그 시민 운동을 하고 시민 항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좌절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는 어떤 사례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국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저는 그때 위로를 해주려고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다시 제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사회를 봤을 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꽃이 피고 있었던 거구나. 한국 사람들은 그 기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이번에 계엄령 났을 때 보면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시민들이 양보할 수 없는 거다. 군부가 개입을 하고 뭔가 무력이 동원되는 이 사회에서 민주화가 짓밟힐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온다.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도 이제 용납하지 않는 상황이 됐구나. 그건 과거의 경험 때문인 거죠. 그게 없었으면 아마 하다가 당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 많아요. 하고 당한 나라들. 그 미얀마 쿠데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너무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피가 튀는 그 현장에서의 사람들의 그 눈빛은 나의 희생으로라도 이걸 만들어내고 싶다는 염원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눈동자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눈빛도 저랬겠구나 라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면 안전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음 자식들의 세상,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세상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오고 또 12월처럼 그런 계엄령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60 민주항쟁을 전 세계에서 취재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이루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불합리한 거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헌법을 가진 나라인데 저는 그 수많은 나라들의 60 민주항쟁을 보면서 그 나라에도 똑같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이런 고가치의 말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취재하면서 저널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걸 옆에서 관찰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육시방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